안녕하십니까. 문학과 3 강의를 맡고 있는 문학인문교양학부 유창민 교수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교과목 개요와 목표에 대해서 좀 우선 살펴볼 겁니다. 우리 수업이 이제 문학과 3 슬로우 리딩이라고 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교과목 개요와 목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거를 좀 간과하더라고요. 사실 뭐 평가 항목도 사실은 교과목 개요와 목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목표에 도달했는지 어떤 교과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게 좀 중요하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느냐입니다. 보통 교양 수업과는 약간 좀 다른 방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수업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고 그 생각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교환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좀 수업 시간을 좀 가져볼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과제도 하고 또 그걸 토대로 중간 기말고사도 보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때 세부적인 어떤 주차별 강의 어,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학과 3 교과목 개요입니다. 문학과 3이라고 하는 교과목은 이제 원래 우리 이 수업은 문학과 3 그리고 이제 슬로우 리딩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삶을 이해하고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각자의 어떤 전략들을 세워보자라고 하는 게 이 수업의 가장 큰 어떤 방향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제가 슬로우 리딩입니다. 슬로우 리딩이라고 하는 이유는 천천히 여러분들이 작품을 읽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실 어떤 많은 어떤 작품들을 여러분들이 읽어왔을 텐데, 뭐, 자기의 어떤 흥미를 위해서 작품을 읽은 경우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입시를 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작품을 읽은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대부분 이렇게 뭐, 천천히 읽으면서 뭔가 그 어떤 문장이라든가 단어라든가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좀 생각해 보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학과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문학을 천천히 읽음으로써 여러분들이 뭔가 자신의 어떤 생각들을 정리했으면 하는 것, 그것이 이 문학과 삶이라고 하는 교과목이 어떤 지향하는 바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목은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과거와는 달리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어떤 능력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요, 다른 사람의 의견에 공감하고 혹은 다른 사람을 공감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능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또 혼자서 어떤 작업들을 하지는 않습니다. 함께 다른 사람들과 일을 함으로써 어떤 팀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팀과 조직들을 잘 굴러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들도 필요합니다. 또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선 어떤 의사소통 능력이라든가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4차 산업혁명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 공감, 협업, 의사소통,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런 인재들을 요구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교과목을 만들게 되었다. 그렇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마침 우리 학교에서는 6대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목표들을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경영, 글로컬, 나눔, 그리고 소통, 융합, 도전, 성취라고 하는 6대 핵심 역량을 이제 우리 학교에 아주 중요한 목표로 설정해 놨고요. 우리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적어도 이 역량들을 터득하고 나서 이제 사회에 어떤 진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이제 바로 이제 문학과 삶을 통해서 그런 역량들이 무엇이고, 자신이 부족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래서 그것을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학 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게 이 문학과 삶이라고 하는 어떤 교과목의 중요한 방향성이다라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문학
텍스트를 이제 읽어갈 때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읽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책을 읽었을 때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좀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지식을 전달받는 차원이었다면 이 수업은 그렇지 않다는 것, 여러분들 스스로 무언가 작품을 읽어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 생각을 정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자신이 어떤 삶을 앞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을 해보는 게 이 수업이다라는 걸 이해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의 목표는요, 이제 다양한 문학 텍스트를 첫 번째로 천천히 여러분들이 읽어야 됩니다. 총 6개의 분야로 나누어져 있지만 작품은 아마 한 12개 정도가 될 텐데, 그렇다고 뭐 작품 전체 분량은 아닙니다. 우리 이제 교재, 특히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에게 제가 어떤 PDF 파일을 이렇게 제공을 할 겁니다. 도어 시스템에다가. 그럼 여러분들은 그 해당 부분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분량이 아주 많진 않아요. 작품당 A4로 한 4페이지, 5페이지 정도 분량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사실 이 수업, 대면 수업하러 오기 전에 지하철이나 혹은 뭐 버스에서 충분히 읽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분량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꼼꼼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요, 여러분들이 작품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작품을 천천히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문학과 삶의 교과목 목표는 무엇이냐면 나와 타인의 세계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들 뭐 익숙할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 뭐 혐오의 시대에 살고 있고요. 배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그르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동시에 이해함으로써 복합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능력들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두 번째 목표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문학과 삶이라고 하는 어떤 교과목은 인문학 수업입니다. 그래서 인문학 수업이 지향하는 바는 여러분들이 바람직한 어떤 인성을 형성하고 혹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 대한민국에서 올바른 어떤 시민으로 살아가는 어떤 시민성을 갖춘 어떤 미래지향적인 인재가 되는 어떤 토대를 마련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목 목표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작품을 천천히 읽고 자신의 생각들을 정리한다. 두 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들과 내 생각을 서로 이렇게 교류해서, 교류를 통해서 복합적인 어떤 문제 해결 능력들을 갖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결과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통해서 바람직한 어떤 인성을 갖추고 그리고 올바른 어떤 시민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났으면 하는 겁니다. 예, 수업 유형을 이제 좀 살펴보자면, 원래 이제 문학과 3 슬로우 리딩은 공통 교양이기 때문에 이번 학기는 이제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전체 분반이다 보니까 이제 1학년 학생들도 있지만 뭐 2학년, 3학년, 4학년 학생들이 있어서 1, 2주차는 이제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이렇게 대처한다고 학교에서 이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뭐 저 혼자서 이렇게 수업 유형을 정하는 건 아니고 학교에서 정해진 방침대로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 2주차의 경우에는 해당 주차 이제 25분 정도 강의를 2개를 여러분들이 수강하시면 되고요. 이제 하나의 콘텐츠가 하나의 타시가 되는 겁니다. 예, 지난 학기하고 똑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주차는 온라인으로만 만나고요. 이제 3주차 이후는 아마 다시 대면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주차 이후는 원칙적으로는 대면 수업이지만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똑같이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 도우 시스템에 있는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고 저 역시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업 진행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조금 전에도 이제 목표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이 수업이 이제 문학 자체를 공부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문학을 통해서 여러분을 알아가고 주변을 알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학을 통해서 어떤 삶을 이해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어떤 목표였었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어떤 건강한 삶, 건강한 시민으로 거듭나는 그런 초석을 마련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과 여러분의 생각을 이렇게 어떤 교류하는 게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업 진행 방법은 단순하게 이제 지식을 전달하거나 혹은 단순 암기하는 수업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문학 작품을 좀 천천히 읽어보고요. 함께 읽어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는 과정들을 가져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종적으로 그런 어떤 주고받음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거죠. 이게 이제 활동지예요. 강의 계획서를 보면 뭐 활동지를 뭐 쭉 작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활동지가 뭐야?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주 쉬워요. 질문도 아주 간단하고요. 문학 작품을 읽어보고 내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그걸 요약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내 생각을 정리해내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활동 작성이니까 일단은 뭐 생각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생각을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경청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교재는 따로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재 PDF 파일을 우리 도어 시스템에다가 탑재해 둘 겁니다. 이미 탑재해 두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해당 주차에 미리 읽어보는 겁니다. 뭐 교재 1장 같은 경우에는 2주차, 3주차 강의 내용이에요. 그럼 미리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되는데 분량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제가 이 직접 교재를 작성했는데 뭐 한 작품당 기껏해야 A4 한 4페이지, 5페이지 정도 분량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 미리 읽어보고 이제 강의실에 오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예, 뭐 3주차 이후에는 강의실에서 만나게 되면 뭐 직접 읽어오고 이제 의견을 나누는 거고요. 아마 2주차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뭐 여러분들이 미리 좀 읽어보고 제가 생각해 볼 문제를 주면 그것에 대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두는 것,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수업 진행 방법을 크게 수업 전 활동, 수업 활동, 그다음에 수업 후 활동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수업 전 활동은 이제 교재에 해당하는 부분, 그 PDF 파일을 읽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제가 교재 도 시스템에다가 탑재해 두었으니까 꼭 읽고 오는 거고요. 기본입니다, 이거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수업 활동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2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우선은 제가 해당 주차 내용을 조금 이렇게 강의를 할 겁니다. 한 2, 30분 정도.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강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또 여러분들이 미리 읽어온 어떤 문학 작품의 내용을 배경 지식을 통해서 이제 생각해 볼 문제를 좀 풀어보는 겁니다. 한 10분, 15분이면 충분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각자 푼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고요. 제가 이렇게 쭉 출석에다가 체크를 하면서 전체 학생을 다 발표를 시켜요. 그래서 발표를 한 다음에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이제 좀 들어보는 거죠. 나머지 학생들은. 근데 그걸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이제 활동지에다가 요약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죠. 예. 보통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와서 딴 생각하고 뭐 이렇게 다른 일 하려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활동지를 꼭 작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 생각 정리하고 다른 친구들 의견 이제 요약하고 예. 그때 이제 뭐 클래스를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이렇게 들어보는 경우들도 있지만 좀 조를 나누어서 효과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좀 밀도 있게 들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볼 수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별 활동이라든가 전체 활동을 좀 혼합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 후 활동은 이제 각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제가 매 시간마다 활동지를 한 장씩 나눠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활동지를 정리를 하고요. 정리는 좀 깔끔하게 하실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생각, 수업 내용,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시고 다른 친구들의 의견들도 잘 이렇게
요약하셔서 비교 대조하시면 됩니다. 이 활동지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과제도 받는 거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이 활동지 내에서 다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최종적으로 이제 뭐 활동지를 묶어서 또 시스템에 탑재하는 게 과제 점수다. 꽤 커요.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평가 항목이겠고요. 저희는 이제 출석은 15점입니다. 뭐, 지각하는 경우들은 마이너스 1점이고요. 결석하면 마이너스 2점입니다.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1시간당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2시간 들었는데 2시간 다 빠지면 마이너스 4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굉장히 점수가 좀 출석은 좀 확실하게 합니다. 온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온라인도 이렇게 듣지 않으면 똑같이 이렇게 점수 감점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감점을 받을 경우에 이제 전체 점수에서 감점하는 형태니까 15점 이상으로도 출석 점수가 감점이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래도 평가 항목의 핵심은 시험입니다. 예,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렇죠. 중간고사가 25점 배점이고요. 기말고사가 30점 배점입니다. 유형은 서술형 문제하고 단답형 문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선 단답형 문제부터 생각해 보자면 이제 어떤 작품에 대한 정보라든가 강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로 단답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연어라고 하는 작품의 작가는 누구인가요? 이런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어렵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막 여러분들이 막 외워야 되는 방대한 분량 아니고요. 수업 내용만 좀 잘 따라오고 수업에 있는 어떤 PPT 정도만 잘 숙지하셔도 충분히 답을 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읽은 책 있지 않습니까? 2주차, 3주차에 어떤 책을 읽어오라고 제가 할 거잖아요. 그럼 그 책 내용에서 이제 어떤 질문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뭐 사고가 벌어졌을 때 누가 그 옆에 있었는가, 뭐 이런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따로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억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들입니다. 작품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에 대한 어떤 것을 좀 평가하는 그런 항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술형 문제입니다. 서술형 문제는 뭐냐면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운 어떤 그 문학과 삶의 역량 관련해서 문제를 출제할 건데요. 이 작품을 통해서 나의 도전 역량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좀 굉장히 범위가 크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전에 제가 문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정리했다가 시험에 와서 작성하고 가시면 평가 기준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논리력과 설득력을 갖추었는지, 또 참신한 어떤 창의성이 있는 해결 전략을 제시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차츰 이야기 또 하겠지만 서술형 문제를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비교대조한다. 최종적으로 내 생각을 이렇게 제시한다. 활동지 내용이에요. 그죠? 예. 거기에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의 틀만 갖추면 되겠죠. 예, 이 수업은 이제 또 과제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과제가 좀, 평가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중요하겠지만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점도 높아요. 30점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요. 과제가 왜 30점이나 돼요? 라고 이렇게 불만을 갖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 수업을 이제 들어본 학생들은 이게 굉장히 객관적이고 내가 수업에 열심히 참여한 만큼 학점을 받아갈 수 있는 태도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해당 주차에 어떤 생각해 볼 문제들을 제시할 거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활동지에다가 손으로 쓰는 거예요. 연필이나 볼펜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 생각들을. 또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요약해서 쓰고요. 또 내 생각들을 이렇게 맨 마지막에 정리하는 겁니다. 딱 A4 한 페이지예요. 아주 많이 쓰는 친구가 A4 한 페이지 반 정도 쓰더라고요. 손으로 쓸 때. 이제 그것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좀 문서 파일이라든가 어떤 그런 데다가 잘 타이핑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한 다음에 도 과제란에 탑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다 받으면 안 되는 학생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서 두 번에 나누어서 받아요. 그래서 8주차에는 1에서 3 역량 활동지를 받고요.
15주차에는 4에서 6 역량 활동지를 받아요. 이러면 알 것 같아요. 활동지가 그러니까 총 6회가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수업 시간에 역량별로 저렇게 활동지가 구분되어 있고요. 활동지는 총 12개겠지만 이걸 좀 묶어서 내는 형태로 이렇게 조금 하는 것이다, 제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에 나누어서 탑재를 할 것이다. 평가 기준은 이제 성실한 어떤 기록을 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점수를 줍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샘플을 보여드릴 텐데, 최소한 저 정도의 어떤 성실한 기록이라면 다들 좋은 점수를 받아갈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충분한 생각과 고민들, 그런 흔적들이 잘 표현되어 있는지를 좀 꼼꼼하게 읽어봅니다. 또 참신한 해석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평가할 거니까 저거 너무 주관적인 거 아니에요? 과제는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직접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 과제가 정말 더 객관적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과제를 탑재하는 도움 시스템 창입니다. 여러분들 익숙하죠? 이제 여러분들 다 많이 해보셨을 거겠고요. 도움 시스템에 들어가서 문학과 3 슬로우 리딩을 이제 강의실로 들어가셔서 이 과제를 안에다가 탑재하는 형태예요. 개인 과제예요. 예, 활동을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나눔 역량, 소통 역량, 융합 역량을 묶어서 하나의 파일로 탑재하게 했고요. 활동지도 제가 이렇게 첨부 파일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서 타이핑을 하시면 되는 형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걸 중간 과제, 기말 과제 두 번 탑재하기로 했고요. 중간 과제가 15점, 기말 과제가 15점이 되는 거겠고 중간 과제가 세 역량으로 되어 있으니까 각 역량마다 5점으로 배점되어 있다. 그렇게 과제 하나에 막 점수가 일단 배점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페이퍼 하나마다 활동지 하나마다 이렇게 점수가 배점돼서 합산하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활동지예요. 이제 조별 활동지라고 해가지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를 좀 더 제가 세분화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질문이 여기 있어요. 나는 편의점에 간다에 대해서 제가 어떤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인상적인 장면과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오. 아니면 내가 불편함과 어색함을 느낀 어떤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시오. 친밀감은 무엇으로 느끼는가 이렇게 세 문제를 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이제 한 문제만 내기도 합니다. 한 문제를 낼 경우에는 좀 많이 쓰는 거겠고, 세 문제를 낼 경우에는 좀 조금만 쓰는 거겠죠. 그때는 제가 조별 활동을 해보려고 이렇게 좀 문제를 좀 많이 냈던 거겠고요. 이제 여러분들 크게 한 세 조, 네 조로 나누어서 조원들끼리 의견을 나누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친구들의 의견들을 이렇게 요약 정리해 보고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전체적으로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거든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또 생각을 정리하는. 이렇게 네 파트로 구분되는 경우도 있고요. 세 파트로 구분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의 의견 적는 란 여기 하나, 그다음에 다른 사람 의견 적는 란 여기 하나, 그다음에 요약 정리하는 것 이렇게 하나. 예. 요건 세부로 조를 나누었을 때고요. 이건 전체 강의실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볼 때는 이런 형태로 조금 강의가 진행되기도 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으로 이제 1주차 1차시 강의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강의 1차시에서는 강의 목표라든가 진행 방식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목표 분명하게 여러분들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우리 수업은 단순 암기가 아니다. 수업은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교류하고 내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 진행 방식. 1, 2주차는 온라인 강의고요. 3주차 이후부터는 대면 강의가 원칙이지만 이제 그게 안 될 경우엔 또 온라인 강의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도어 시스템이라든가 공지사항을 확인해라 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평가 요소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로 분분되어 있고 출석도 구분되어 있지만 핵심은 아마 활동지 작성입니다. 그래서 활동지를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마다 좀 잘 작성을 하시면 그 활동지를 통해서 평가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활동지를 통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보는 거고요. 활동지를 통해서 과제 점수도 부여받는 거니까 나는 뭐
많이 알고 있진 않아. 내가 배경 지식이 많진 않아. 내가 한국어가 좀 서툴러. 내가 문학작품 읽어보지 않았어. 라고 하는 친구들도 이 수업 시간에서 하는 내용만 잘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 정리하면 다들 좋은 점수를 받더라고요. 성실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기억하시고요. 질문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뭐 도어 시스템을 통해서 질문도 가능하고요. 요 메일 주소입니다. 예, yugija구 우리 학교 메일입니다. 이걸로도 질문 가능하고요. 제 핸드폰 번호 공지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연구실로 전화할 필요도 없고요. 동인지청 교양대학으로 전화할 필요도 없고요. 핸드폰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저한테 전화하셔도. 너무 늦은 시간에는 좀 그렇지만 늦은 시간에도 이제 문자나 이런 걸로 미리 좀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통화 가능합니다. 알겠죠? 저는 뭐 교수와 학습자 간의 어떤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또 학습자 간의 소통도 좀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미래 사회는 소통 역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이제 나이 먹고 살아보니까 이 소통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 굉장히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고 소통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한 경우들이 더러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나의 어떤 소통 역량을 좀 마음껏 발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1차 시는 지금 마치는 거고요. 이제 1주차, 2차 시가 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차 시 다 들어야지만 1주차 온라인 강의가 수강이 되는 겁니다.